분노로 가득한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의 시간이 24일 화요일 10시에 열렸고 이 자리에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정혜성, 홍명보, 이임생, 박주호, 참고인 박문서 위원까지 참석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준비를 했고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진행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우선 문체부 현안 질의이기 때문에 문체부에 속한 대한체육회, 논란의 배드민턴 관계자까지 증인 자리에 출석하면서 중간중간 김 빠지는 상황들이 많았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떻게 돌아간 상황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안 질의 시간까지 와서도 정몽규 외 분들이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니까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를 확실히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조목조목 따질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들만의 관행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축협 회장을 하고 있고 그럼 최소 10년입니다.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회장은 사실 정몽준 회장이 월드컵을 유치하게 만들었고 그때 그 시절 기준에서는 정몽준 회장은 논란도 있었지만 축구 팬들에게 매우 고맙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일까요? 정몽규 회장의 매우 거슬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정몽준 회장은 대권에 욕심까지 냈고 명예욕이 분명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정치까지 도전한 거니까요. 정몽규도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이 상황을 시련으로 생각하고 국민들과 다른 레벨이 아마 황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있어요. 대기업 자녀들은 저 같은 서민과는 다른 교육을 받나 보죠.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나가야만 그 뒤에 역사가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물러나면 본인은 정말 축구 역사에서 실패자로 남고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인지 심사숙고해서 사연인 도전에 대해서 생각하겠다고 하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안 합니다. 우선 그건 이분이 알아서 생각할 가치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리고 박문석 위원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죠. 오랫동안 협회가 운영되면서 관행이 습관이 되었고 창립 이래요. 이런 사태는 겪어본 적도 없으니까 관행이 진행될 테는 정답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강유정 국회의원의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같은 너무 멋진 언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짜 잘 가르치세요. 네, 실제로 국어교육과를 나왔고 하필 정몽규와 같은 동문이라고요. 지금 개모임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개모임, 동아리도 어떻게 하냐? 비에 있으면 큰일 나죠. 회원들이 납득을 해야 한다네? 그리고 책임을 지게 되죠. 이 자리는 공정했다. 공정과 불공정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니라 입증하면 된다라고 정확히 알려줬고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머니볼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가능이라는 겁니다. 스포츠 영역이 실제로 행정으로 답을 낼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당장의 축구 경기에서 전문가들이 평점과 AI 평점이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무수한 물리적 영향과 관계적 영향, 가치관과 거기다 촉, 뚝, 심까지 그 순간 무언가 결정을 할 때에는 정말 다른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행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도 결정을 하면 그대로 진행되고 스포츠가 패배도 하고 승리도 하는 것처럼 행정도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다 보니 그걸 겪으면서 성장하는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게 통했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행정은 이제 최소한입니다.
그걸 몰라요. 지금 행정은 최소한이 그 다음 일어나는 결정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시대인데 행정 능력은 없이 일을 진행하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행정은 법과 연관이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대로 지켜지면 행정을 지키는 거죠. 그 정관은 경우의 수들이 있으면서 조목조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정관대로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거 전문 아닙니까? 나와서 질의를 해보니 이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관대로 하지 않았죠. 최소한 정혜선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자기 사퇴를 했을 때 이때부터 정관대로 이행된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 대론의 정몽규 회장의 말에 따라서 진행되고 불만 있어도 진행은 되고 최종 홍명보 감독을 뽑았는데 임원 회의에서 홍명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23명 중에 21명이 찬성했다고 보도되면서 홍명보는 국가대표 감독이 된 것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잘못했다고 봅니다. 홍명보 감독이 왜 국가대표 감독이 된 거냐면요. 임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네, 당시에도 그랬죠. 와, 어떻게 23명 중에 21명이 찬성을 하냐. 우리 다 놀랐고 충격이었습니다. 임원들, 그러니까 부회장, 이사, 전무 모두 썩어빠진 관행에 따라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관의 충돌이 일어나려면 임원들도 어느 정도 반대가 좀 있어야 하는데 90% 이상이 찬성이라는 거죠. 그 2명, 누구냐는 겁니다. 무기명이라고 할 때예요. 국회의원은 참고인을 대한축구협회 임원을 참석시켜야 했죠. 네, 제가 과거에도 언급한데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관행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아는 양반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뭐 자료를 봤다, 뭐 했다 다 그렇게 답하잖아요. 한준희, 하석주, 이근호 이 사람들 데려왔어야죠. 투표라는 게 비밀이라는 게 있다면 당신은 투표했냐 안 했냐, 뭐 추구하는 게 아닌 그 상황들을 조목조목 물어보면서 절차가 무시되는 과정을 알게 해야 했는데 이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조연이 이 현안의 핵심이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너무 아쉽습니다. 한준희 부의장은 지금도 아무 말하지 않고 쿠팡 중계만 하고 있습니다. 모 자문위원입니다. 부회장으로 투표하신 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행도 관행인데 임원에 의해서 정관이 충돌되는 의사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정말 갈아치워야지. 행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축구인들 세워야죠. 거기다 대한축구협회 안에도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이윤남 윤리위원장,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손영도 있습니다. 관행으로 인해서 정관이 무시했다면 이 사람들 불러서 따졌어야 했는데 계속 물러나라고만 하고 관행은 바꾸지 않으면 어차피 뭐 바뀔 게 없는데 똑같이 자료 제출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때 꼭 투표를 했던 그 임원들을 불러야 합니다. 이 사태는 정말 영화 베테랑과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황정민이 그랬죠.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사과 한번 했으면 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 네, 지금 정몽규는 그때 진짜 정말 죄송하다. 현재를 모르고 썩어빠진 관료들로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진행한 거에 대해 정말 사죄를 했다면 현대가의 힘으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뭐 뜯어고치고 그러면 그때서 역사가 말해주겠죠. 근데 개인보다도 못한 진행을 하고 정관 다 무시하고 그랬는데 자필로 정했고 잘못한 게 없다는 호소문이나 못 써서 의원들에게 보내고 진짜 얼마나 심각합니까? 홍명보 감독은 제대로 칼을 가르고 왔어요. 네, 준비 많이 했더라고요. 자신은 대한축구협회의 상황을 전혀 몰랐고 안 하려고 했는데 순이라고 하면서 상황 듣고
최종적으로 수락했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네. 그래도 잘났다 이 말. 진짜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연봉 2배 이상 되는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왜 이상한 말만 붙이는지 정말 실망이 합니다. 봉사예요? 진짜 어이없어요. 뭐가 봉사고? 이거 진짜 우리가 정리합시다. 홍명보 감독은 본인의 돈과 명예 욕심 때문에 지금 국가대표 수락한 거 맞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임원들을 불러와야 한다는 흰수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국의 국가대표 감독의 선임 절차가 저 모양이었다. 정말 충격적이다. 대한축구협회 국회 청문회장에서 밝혀진 놀라운 몇몇 사실들을 접한 많은 축구팬들은 1960년대 밀실 행정을 보고 있다고 어이없어하면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가 생각보다 너무나 황당해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한마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문 장관은 홍명보를 키우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명장면은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때인데요.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감독 선임 절차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임생 이사가 찾아가서 감독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 3위라 했으면 저는 받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순위라고 제가 이임생 위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독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거의 아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거기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하셨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맞지 않습니다. 예. 홍명보는 자신이 감독 평가에서 1위였기 때문에 전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은 감독 후보군에서 1순위로 홍명보를 지정한 적이 없다고 말해 축협 관계자들은 안색이 흑색으로 변하는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황에서 지금 추천수가 홍명보 감독과 박은혜 감독이 둘 다 1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임생 이사도 알고 있었고 방금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왜 1순위로 홍명보 단일 단수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정 단수로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또 다른 국회의원이 이임생 기술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보가 말한 사실을 대면서 이임생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순위가 2명이었잖아요? 예, 홍명보 감독이랑. 근데 홍명보 감독한테 순위가 홍명보 감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홍명보 감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1위로 추천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 본인이 전혀 응모하지,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고 했으면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마 1순. 그가 공동 1순위 얘기를 했어요. 홍명보 감독한테. 그러니깐 잘 그거를 못. 이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슨 헷갈려 할 수 있는 거예요? 1순위가 2명이면 2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헷갈리니까? 아니, 저는 이제 공동 1순위라고 저기 그 얘기를 홍명보 감독한테 면접도 아닌 면담의 얘기를 했냐 이거죠. 홍명보 감독에게는 뭐 1순위가 됐으니까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기 위해서 쟤네 감독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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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의 후보자들을 제가 평제 나름대로의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맡아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그게 면접입니다.
면담이니까 요청입니다. 면담입니다. 면접 아니죠? 면접은 면접이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저는 저의 역할은 3명을 면담하는 거였습니다. 이 장면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저의 그냥 단순히 빵집에서 만나 권유를 한 것인데 이걸 덥석 물어놓고 자신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홍명보의 주장은 정말 염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임생의 얼굴을 봐라. 횡설수설하면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로 말을 하는지 자신이 없는지에 있었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축구협회의 아무인격인 정맥을 지적했습니다. 까지는 정했는데 11차까지 문제가 있었다. 그 권한을 선택했던 이임생 이사.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자기 의사를 듭니다. 그 6월 30일 포항과 울산과의 경기. 포항 원정을 가서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 않겠다. 울산 팬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건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문제에 11차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분명히 절차의 문제가 홍명보 감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가 그 감독님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은 좀 이미 훼손된 것이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갑자기 결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다. 이 문제를 두고 사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명보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홍명보 감독의 발언에 대해 사이다 발언을 해 많은 팬들의 속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좀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특히 이제 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개요.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희 팬들도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고 정했냐 얘기했는데 그래 공정했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유인촌 장관은 축협 홍명보 감독 채용 비리 사태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앞으로의 상황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벗어난 감독 선임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 절차 인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사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는 하고 있고요. 10월 2일 날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 발표를 하고요.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감독의 거치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장관이 마지막에 한 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회가 홍명보 감독의 거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은 그렇지 않으면 형소고 소등 물리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점에서 애둘러 경고한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